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강연이 없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주변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없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조금 대규모로 하는 원래 강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부가현동에 있는데 이게 4층 연립 2층에 마당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처마 밑에 한 달 전에 보니까 새 둥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새가 와서 요만히 럭비공만한 그 둥지를 만들었는데 아주 그 기가 막힌 장소에 만들었어요. 바깥에서 보면 잘 안 보이고 요 나뭇잎이 한 3겹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래서 비가 와도 별로 맞지 않는, 거기에 새가 한 마리 와서 계속 앉아 있는데 보니까 참새보다는 조금 크고 까치보다는 작은 새, 갈색 새인데 이 도감을 찾아보니까 어치란 새인 것 같아요. 어치란 새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치라고 했어요. 예. 한 달 동안 계속 앉아 있어요. 이 알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인데 이 새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가만 한 군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새인데 그 더운데 계속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시끄러워도 도망가지도 않고. 사진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알을 품고 있는 새는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가까이 가도 도망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새끼가 3마리가 나왔어요. 이마에 아직 털이 안 나가지고 볼고스름한 그 머리가 그 둥지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 어미는 돌아다니면서 먹이 구해가 와가지고 먹인다고 지금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다른 사람들이 경사났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또 생명이 하나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에어컨을 틀면 뜨거운 바람이 올라간다고 에어컨도 안 틀고 지금 선풍기 틀어가지고 보고 있으면서 느낀 게 이런 걸 느꼈어요. 저 새가 왜 저렇게 고역을 치르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느냐. 저걸 현재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종족 보존의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족 보존의 본능이다. 그럼 거기에도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종족을 보존하려는 본능이 생기느냐. 아마도 이 새끼가 귀여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새끼가 그 괴물 갖고 귀찮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새끼가 태어나서 그렇게 입을 약간 벌리는 거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고생을 해도 헛되지 않다. 또 심한 경우에는 요 새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불사하겠다. 요 새끼에 대한 귀여운 데 대한 사랑스러움, 바로 그 사랑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저렇게 고생 안 하려고 그럴 것이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동물 사이에,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에 대한 사랑, 이거는 인간만 가진 것도 아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그럴 것이고 그 흉측한 악어도 그럴 것이고, 지능지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주 매우 낮을 것 같은 저 새도 저런 거다. 동물 세계에서 다 있는 새끼에 대한 사랑은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 효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주로 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만은, 이 친족 간에, 부자 간에, 모자 간에, 남편과 애인 사이에 그렇게 희생하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특별히 고귀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아닙니까? 특별히 고귀한 것이냐. 왜냐? 새도 그런데 인간이 하물며.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한 것이다. 부자 간에 모자 간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 거를 굳이 드라마나 소설이나 기사를 통해서 자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게 이게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드라마는
99%가 주로 그런 일, 가정사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데 그 정도의 도덕률이라는 것은 하급 동물사이에도 있다. 우리 집에 새끼를 키우는 새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고귀한 것은 뭐냐?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이것은 고귀한 겁니다. 이것은 동물의 영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동물의 영역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 영화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보여요. 아프리카에서 물소 때 그 물소가 굉장히 이 뼈가 딱 이렇게 휘어진 물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용감합니다. 어떤 때는 사자하고 1대1로 붙이면 이기가. 근데 수만 마리의 물소 떼가 이동할 때 사자 떼가 뒤에 쪼르륵 쫓아다니면서 나고 한 새끼를 덮치잖아요. 그죠? 새끼를 덮치면 어미만 와가지고 또 싸우는 자세를 취하는데 나머지 소들은 그냥 보고 가만히 있어요. 한꺼번에 달려들면 이건 사자가 밟혀 줄 건데. 왜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친족의 범위 안에만 머물러 있고 이 사회적 사랑으로 가지 않는다. 사회적. 정의감이라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정의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사랑이지.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 그건 효도지. 그건 정의감하고는 관계없어요. 정의감은 보다 큰 사회,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적인 영역, 가정 말고 부부관계 말고 공적인 것, 공적인 건 뭡니까? 회사, 사회, 국가, 그 다음 인류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진정으로 고귀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주로 기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본 드라마를 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그렇게 재밌는데 일본 드라마는 참 재미가 없다.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한국 드라마는 요 친족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변화, 바람 찢고 뽑고 하는 거, 요걸 보여주니까 참 재미는 있어요. 별로 남는 게 없죠. 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왜 일본 드라마가 재미가 없느냐? 주로 다루는 게 뭐냐? 역사, 전쟁, 회사, 사무라이들 뭐 이런 이야기, 공적인 분야를 다루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재미가 없는 줄 알면서도 왜 그걸 하느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람들한테 이 공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의감을 이제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 의병운동사를 읽어보면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병운동 일본군하고 막 싸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 일단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2년 3년 활성할 때까지 하다가 다시 싸워봅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홍장 같은 사람도 그래요. 상당하면은 싸우다가도 집에 가가지고 한 2, 3년 동안 효도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효를 충보다 더 위에 놓았다.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인 사회죠. 전근대. 충이 효보다 앞서야죠. 왜냐? 충은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고 효는 작은 집단에 관계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효는 있겠죠. 그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효는 너무 자랑할 게 없다. 그건 우리 집 새도 효가 있더라. 그보다는 충은 보통사람 갖기 힘든 것이다. 남을 위해서, 전우를 위해서 주는 게 말이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그 두껍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는 말을 하나로 요약해야 된다. 많은 사람 회고로 제가 읽어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겪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공통점이 인간의 가치는
남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에 의해서 그 인간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